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 FDA CRL 수령 공지문 공개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통해서 HLB는 간암 신약 리보생의 캄네주막 관련해서 FDA 5월달에 재도전 의사를 400원대까지 14% 반등세가 나오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항서제약의 이제 공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게 이제 상해 정권거래소 관련되어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공시 내용인데요. 이제 3월 22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안 나왔어요. 보통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날에 이제 공시가 바로 이제 올라와서 확인이 됐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에는 항서제약의 공시가 없었고, 이 토요일 날 22일 날 이제 공지가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해당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그냥 인공지능으로 바로 이제 번역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서제약 관련해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체 답변에서, 그러니까 FDA로부터 받았던 수령 발표, HLB도 금요일 날에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CRL이 수령되었다. 그러니까 CRL 내용을 이제 공개했다기보다는 CRL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당사자인 이 항서제약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용 관련되는 부분 공시 좀 살펴보면, 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번역된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사회 및 모든 이사는 본 발표 내용에 허위 기록,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중대한 누력이 없음을 보정한다. 그냥 그대로 지금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 누락이 없음을 보증하며 진전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이 간세포 환자 1차 치료제 관련되는 아파티닙 메실레이트 정제, 메실레이트는 이제 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약을 만들 때 바이오 약품도 중간에 이제 여러 이제 부용제를 넣거든요. 원료 의약품에다. 마찬가지로 이제 케미컬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약이 용해될 수 있도록 붙이는 게 염인데, 요 메실레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주사용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 신청서에서 완전한 해신서를 받았다. 요게 이제 CRL입니다. 자,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FDA 같은 경우에는 approved, fail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fail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소용됐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많이 빠지고 이제 회생이 불능하고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좀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는 어프루브드 말고 CRL이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fail이라고 하면 단정적인 어떤 표현이고, CRL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안 되니 이 부분들을 보합하면 다시 한번 이제 홀드된 상태를 해서 재개를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CRL이 나와도 세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거예요 하면 이제 이게 리서브미션이고요. 재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에 대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면 공청회 요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네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번 도전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위드드롤이 있습니다. 포기. 요 세 가지 요렇게 이제 만든 것이, 과거에는 페일하게 되면 주가가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되는 어떤 단계로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CRL 형태로 조금 완화되어서 이제 그 신약 개발사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 개선이 있어서 CRL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DA는 제조 현장 검사에 대해서, 요게 이제 CMC죠, CMC.
CMC 관련해서 재실사를 하고 1월 24일에 CAPA 답변을 한번 보낸 상태죠. 근데 이 답변으로 뭔가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서 추가 답변을 필요하다고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추가 답변. 이제 너네가 밸리데이션도 하고 폼 483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을 빠르게 1월 24일에 보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긴 힘드니까 추가로 이제 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답변인지에 대한 것은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똑같죠. 10가지 폼4 83에 드러났는데 해결했다고 이제 2월달, 3월달까지 3번, 4번 갔는데 CRL이 나왔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다음에는 타입의 미팅까지 하기 위해서 미팅 요구를 하고 수락하고 가서 미팅해서 포스트 액션 네트 이런 거 추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리서브션 넣으라 해서 작년 9월달 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RL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입의 미팅을 하든 미팅 요구를 하든 아니면 이제 뭐 포스트 액션 네트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리서브를 하든, 요런 어떤 이제 리스판서는,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회사는 FDA와 긴밀한 소통에서, 소통은 보통 만나서 하던, 뭐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던, 이메일로 하던, 요거 이제 소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걸 하고, 이제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다시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과정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필요한 조치들을 양사가 파트너십을 하고 FDA와 소통하면서 하느냐가 이제 이후에 주가 회복에서도 가장 뭐 중요하겠죠. 그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물의 기본 정보 약물명은 주사용 캄넬리주마 바이오 약품이고요. 주사를 위한 제한된 적응증 아파티닌 메실레이트 정제, 간은세포암 1차 치료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PD1 계열로서는 세 번째로 개발을 했고, 첫 번째 개발한 회사가 이제 준시 바이오로직스의 록트루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허가 과정 여기도 좀 길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도 말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비인도암 쪽에서. 그래서 세 번째 중국에서는 요런 이제 면역 항암제가 12가지 정도가 지금 개발되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에서 블록버스터예요. 중국만 매출만 하더라도 1년에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적응증도 9가지 정도 적응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PD1에서 글로벌로 잘 팔리고 있는 게 키트루다죠.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이 30가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9가지 적응증이니까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캄넬리주맙이 미국 면역 항암제 PD1 계열 대비하면. 자, 2019년도에 이제 그 뭐 혈액암이든 고용암 쪽에 이제 요게 이제 중국에서는 2018년도에 제일 먼저 허가를 받았고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세포암 쪽에서도 2차 치료제 허가 받고 그 다음에 1차 치료제도 허가를 받은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공시 내용입니다. 공시 내용이고 뒤에 보면 또 이제 다른 암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고 2023년도 1월 달에는 간세포암 2차에 이어서 1차로도 승인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2023년도에 승인을 받고 그해 5월에 이제 FDA에 NDA 신청을 한 상태다. 그래서 위험 공고는 뭐라고 되냐면 해당 계속해서 FDA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요게 이제 온라인상이든 레터든 이메일이든 직접 가서 만나든 요게 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고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빠르게 조치
결국 이르게 하는 다음에 다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할 것이다. 항서제약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시 내용에서 회사 여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종 등재 신청이 승인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100% 아니니까 작년에도 이 말을 했고요. 개발, 임상, 시험 승인, 생산 주기까지 약물이 길고 많은 링크가 있으며 시장에 대한 약물 연구 개발 일부 불확실성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싫고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이제 이런 투자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상해거래소에다가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 항서제약이 이제 FD, CRL 수령 공지문 공개 내용 관련해서 이데일리에서 이제 주말에 기사도 나왔고 이제 아침에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조금 제가 한국 기사보다는 중국의 원문을 번역해서 중국에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먼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고 자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에도 뭐 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년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는 첫 번째는 근데 점화였고 두 번째에서 거래량 트졌고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첫째 날에 그냥 거래가 10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한가였습니다만 이랬고 오늘은 이 넥스트 트레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6만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8시에. 뭐, 거래도 한 3주 정도 터졌고, 요 어떤 시점에서 이제 거래도 한 몇십만 주, 한 40만 정도 거래가 터지면서, 아침에 요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갭이 떠서 장중에 아침에 시가가 48,000원 그리고 장중에는 53,400원으로 한 14%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캔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전과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금요일 날에 빠졌던 부분에 갭을 지금 이제 메꾸는 과정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1일 전에 20일 날에 목요일에 66,400원이니까 아직은 갭 메꾸고 있지는 갭이 다 메꿔져 있지는 않습니다. 볼린저 밴드 한선 가격이 오늘 기준 55,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55,000원대 위로 먼저 올려놓는 흐름을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계속 터지는 것이 고점 매수자의 어떤 손절매 물량과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매력이 있는 가격도에서 향후에 어떤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의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로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교환이 지금 계속 이제 금요일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55,000원까지 이제 5장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뭐 차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구간이고요. 거래는 계속 이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창구 쪽으로 보면 UBS 같은 경우는 좀 단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큰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매도 쪽인 신한이 매도에서는 UBS를 제외하면 가장 일단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 창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단타인 키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매도를 좀 주도했던 삼성이 다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5장까지 뭐 본다라고 하면 이 5만원대 위에서 55,000원 구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한선이니까 이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